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 지역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의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하되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줄줄이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부는 찬바람이 분양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마저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주택 정책으로 꼽히는 모아 주택도 일반 재개발처럼 사업자가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경관 연수를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도 세종시에서 그간 5년간 좀 묶여있던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된다라는 소식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 투기 지역으로 묶여서 좀 투자하지 못했던 지역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그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한 이후에 어쩌지 못하고 묶여 있으셨던 분들 과연 발빠르게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가셔야 할지 궁금할 겁니다. 그런 해결책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큰 이슈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된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오늘 고민도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D1 리얼티 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정되거나 또 하락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불황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불황기 때다 보니까 또 하나의 다른 변화를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규제들에 대한 완화, 그리고 대규모 개발에 대한 시작,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거나 또 서울 여의도에 같은 경우도 65층까지 층수를 완화하거나 이런 규제 완화와 또 해제 지역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호황기 때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그러는 부동산이 폭등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불황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해도 시장의 파급력이 적을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 때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지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하셔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이런 계획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혼자 고민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규제 완화책은 부동산 시장 불황기이기 때문에 나올 그런 책들인데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 숨어있는 구멍, 그 투자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을 우리가 찾기에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시각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알짜 투자처 숨어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내 투자 자금을 좀 불리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눌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서울의 성동구 옥수동에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힐스 25평짜리 네. 분양받아서 2016년도부터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기 학군 때문에 이제 어.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서 네, 상담 알겠습니다. 드리려고. 예. 그러면 주택은 지금 이 아파트 하나만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한 주택 1주택자예요. 네, 1주택 상황이시고 지금 분양받아서 좀 정말 6년이 넘게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스 25평에 거주하시는데 약간 네. 교육 환경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대표님과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사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네네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뭐 직장이 옮겨지거나 또 몸이 좀 아파서 이사를 가야 되거나 또 내지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은 시장 상황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별 수 없이 좀 이사를 가야 되는 다른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생겨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아이 교육 때문에 이제 곧 지금 초등학생 정도 됩니까? 아이가? 네, 이번에 이제 중학교 입학 앞두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별 수 없이 좀 학군 좋은 지역으로 좀 가볼까? 그러면서 이사 고민을 좀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네. 좀 보니까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마포구, 또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이 지역들이 그래도 서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이라든지 또 구도심, 여의도의 출퇴근이 굉장히 좋고 주변에 또 신규 아파트들이 딱 이렇게 뭉쳐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살기도 좋고 출퇴근도 좋고 참 좋은 지역이에요. 그중에서도 이제 성동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그 안에서도 신규 아파트 축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녕하세요. 입주하고 나서도 가격대도 많이 올랐고 아마 사시는 거에서도 크게 불만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참 성동구 살기 좋고 한데 학군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애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네. 학군이 좋은 지역 거기에 성동구만큼 그래도 입지가 좋은 지역들 즉 소위 말하는 뭐 상급지에 교육이 좋은 이런 지역을 좀 가고 싶은데 어떤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학군 좋은 지역을 선택을 한다라면 저는 네. 먹동 지역을 좀 들고 싶어요. 아, 네네. 예, 먹동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학원가도 형성돼 있고 특히나 여기는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좀 오래되긴 했지만 곧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네. 자, 여기는 교육도 좋고 그래서 일단 네. 첫 번째로 아이 교육에 대한 목적도 채워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건축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실은 네. 아직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기준 완화라든지 또 재건축 초과의 네.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풀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네. 정부에서 계속 하나씩 풀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안전진단 기준도 좀 풀리고 또 재건축 초과의 환수도 좀 완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지들이 수혜를 받느냐? 우리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단지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충수를 65층까지 허용해주는 고층 개발, 고밀 개발이 지금 이제는 규제가 풀려서 열리고 있는 시기거든요. 자, 그만큼 이 먹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재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로 교육 목적도 채우고 거기에 재건축을 통해서 미래 가치까지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성동구 일대 살기는 좋고 좋지만 먹동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특히 예. 먹동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여기도 좀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네. 좀 가격대가 1, 2억, 2, 3억씩 빠지면서 실제로 성동구를 정리하고 가셨을 때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대 주택들 그런 뭐 단지들이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게
28평 정도 되는데 대략 방 투룸으로 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즉 교육도 채울 수 있고 또 미래 가치도 볼 수가 있지만 내가 지금 입지 좋은 곳에 신규 아파트로 살고 있잖아요. 네. 요거를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좀 네. 뭐 먹동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이 넘은 단지들이니까 네, 네. 구축이긴 하고 또 전에 살던 거는 25평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면적이 크기 뭐 넓어지긴 하지만 28평이니까 다만 방이 2개짜리로 가시면은 충분히 먹동 1단지나 2단지 정도의 28평짜리들 15억, 17억대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요 정도면 충분히 저는 갈아타시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하나 포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방이 이제 지금 3개짜리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2개짜리를 좀 준다는 거, 그리고 신축에서 그 구축으로 간다는 거, 요것만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좀 요거 아이 교육시키면서 충분히 미래가치 보고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먹동 쪽 저는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또 하나 좀 차선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 이거 도저히 방 2개짜리로는 안 될 것 같다. 자녀분이 지금 몇 분 정도 됩니까? 몇 명입니까? 시청자님? 네. 예, 자녀분이 지금 몇 분이에요? 한 명이야. 한 명이에요. 그럼 네네네. 투룸도 가능하겠네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차선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뭐 여기가 너무 나는 방 2개짜리 좀 그렇다 그러면 방 3개짜리로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네. 어디냐면 네. 우리가 여기 보면 공덕역 있죠? 네. 마포 공덕에서 대흥역 이쪽에 보면 최근에 이 지역이 아이언뉴타운, 북아뉴타운 또 아파트들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네. 학원가들이 지금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신흥 학원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우리가 봤을 때 서울의 동남권은 대치도곡동, 또 서남권은 먹동, 그리고 동북권은 중계동이라면 이제는 네네. 동서권의 신규 신흥 상권 그 학원가로 지금 현재 이 공덕 일대가 학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충분히 여기서도 같은 비슷한 금액대의 방 3개짜리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25평 정도. 특히 네, 네. 요 주변 지역에 그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미래 가치를 좀 누릴 수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먹동정 한번 들려보시고 가셔가지고 한번 좀 매물도 좀 찾아보시고요. 네. 도저히 여기 안 돼 있다 그러면 차선으로 공동역 역세권 쪽도 한 번 더 둘러보셔가지고 이 두 지역 내에서 아이 교육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결론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언제나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학군 때문에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시고 있는 집에 대한 향후 가치와 비슷하게 가치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학군적인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지역 1순위로는 목동 그리고 2순위로는 공덕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전화 02-2638-3972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하남시 덕풍동 진모르 마을 현대 34평 거주 중인데 네. 향후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거주 중이신 집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지금 역시 시청자님도 1주택 상황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남 덕풍동의 진모르 마을 현대아파트 34평형 거주하면서 그래도 가치가 좀 오를 만한 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최근에 지금 뭐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 가격이 더 빠지면 어떻게 하나 또 다시 나중에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위치를 보니까 우리가 하남 시청역이죠. 5호선. 네. 하남 시청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그냥 코앞이에요. 코앞.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해모루 아파트인데 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셔도 안전하게 좀 가져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일단은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 이유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방금 우리가 헤드라인 뉴스도 봤고 어저께 발표를 했지만 지금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규제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조정 대상 지역부터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런 규제 지역이 있었는데 이 규제 지역이 점점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네. 발표된 걸 보면 지방은 이제 세종시를 빼놓고는 다 해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경기도 이제 외곽권에 있는 동두천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안성, 파주 이런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제를 했는데 실은 이렇게 해제를 하고 나서 가격이 실제로는 당장은 이렇게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는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시장이 이렇게 회복되고 그런 흐름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금리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규제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추가로 규제를 해주는 지역들이 이제는 경기 외곽권이었다면 이제는 경기도권 내에서 서울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지역들까지도 추가적으로 규제가 해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특히 지금 요번에 우리가 지금 9월 달이지 않습니까? 9월 달인데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또 이 심의를 해요. 그러면 이 3개월 동안에 시장 가격이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 규제가 해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네. 이게 해제가 됐을 때 바로 어떤 변화가 오느냐?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주택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취득세부터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세금에 대한 중과가 되어 있고 또 대출에 대한 부분도 규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규제가 해제가 된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특히 취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양도세가 다 풀리게 되고 또 대출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주택을 살 수 있는 대출이 풀리니까요. 그 다음 또 우리가 다주택자들, 투자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이 세금이 풀리게 되면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담들이 줄어들고 또 보유세,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실수요자들 그리고 투자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하남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서울에 딱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과거에는 교통이 되게 불편했던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은 5호선이 개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이제는 서울에 대한 접근성도 좋은 그런 교통 입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좀 비싼 아직 규제가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보다는 이렇게 출퇴근도 편하고 잠실이나 강남 가기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이런 자리에 가격대가 좀 한 1억 정도 빠져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있다. 대출도 수월하고 그렇다면 충분히 실수요자들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좀 호재가 있다라면 투자 수요자들도 좀 들어올 수 있겠죠. 이 지역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3호선 있잖아요. 네. 3호선 연장선이 지금 현재 이번에 예타가 통과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3호선이 들어서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하남에. 원래 하남은 5호선도 없었고 3호선도 없고 즉 교통이 되게 불편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하남에 사시던 분들이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강동역이라든지 이 강동구 쪽으로 일단 넘어가서 거기서 환승을 해가지고 서울에서의 대중교통을 활용했었거든요. 또 5호선이 개통이 되긴 했지만 실은 이 5호선을 타고 강남을 가려고 하면 환승도 2번 해야 되고 대략 한 50분 이상 정도를 지하철을 활용을 해야 돼요. 시간 굉장히 출퇴근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 3호선이 앞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환승 없이 20분에서 25분이면 강남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만큼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지역의 교통 입지가 좋아지고 또 주변 지역의 하남비사부터 해서 위쪽에 덕풍동 일대도 신규 아파트들이 지금 좀 만들어져 있고 또 여기에 스타필드라는 이런 편의시설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앞으로 이게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공급량이 좀 늘긴 하지만 이 3기 신도시 안에 업무타운이 들어섭니다. 자, 그럼 여기는 자족 기능까지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교통도 앞으로 더 좋아지고 사람들 들어오는 수요자들도 더 많아지는 지역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네.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다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되는 시기지만 금리라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시기대가 되면 충분히 투자 소유자도 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좀 네. 지금 한 2, 3억 1억 정도 좀 빠졌다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시고 가져가시면 규제 지역도 해제가 되고 또 3호선이라는 이런 호재, 거기에 앞으로 업무타운이 들어선다는 호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충분히 회복하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도 투자가 아니고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가격 좀 빠졌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는 좀 길게 보시고 보유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재가격 찾고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호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결론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가격이 조금 빠져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 장기적으로 좀 보유해야 하는지 그 가치들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으니까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조금 더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현금이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강남구 역삼동에 네. 역삼역 센트럴 프루지오 오피스텔을 지금 투자 목적으로 네.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아.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네. 2억 5천만 원으로 네. 보신 지역이 강남구의 역삼역 네. 센트럴 프루지 오피스텔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럼 네. 지금은 무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지금은 좀 주택이 1주택 있어요. 있으시고 예.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좀 투자를 네. 해도 괜찮은지 네. 이 물건 분석과 또 시기적인 내용도 얘기 나눠봐야겠네요.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를 보신 이유가 지금 네. 다주택자라고 하셨는데 네. 뭐 다른 주택 사기가 좀 뭐 아파트 사장님 취득세도 좀 부담스럽고 예, 그죠? 맞아요. 또 부동산 네. 가격이 좀 빠진다고 그러니까 네. 이런 업무타운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 네. 지금 2억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월세를 받을 요량으로 네, 네.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수익형으로. 네. 그죠? 네. 예. 네. 자,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기가 네. 어떤 시기냐? 지금 수익형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수익형 투자를. 이제 우리가 수익형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시기 때, 저금리일 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네. 예금금리 뭐 통장 은행에 돈 넣어놔도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금리 낮을 때는 그렇죠. 네. 차라리 월세 받는 게 수익이 더 커요. 그래서 네. 이 저금리 시기 때는 수익형 부동산이 되게 인기가 많은데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금리가 내리는 시기입니까? 오르는 시기입니까? 오르죠.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다 오른 게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더 네. 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시장이에요. 자,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 대출을 받거나 했을 때 부담도 커지고 특히 수익형에 대한 인기들이 당연히 예금금리도 계속 올라가니까 예. 지금 예금금리가 평균 지금 3.5% 정도 수준인데 이게 네.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네. 실제로 그때는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예금 쪽으로 또 많이 수요자들이 쏠리는 즉 네. 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오히려 네. 더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때 2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수익형 네. 부동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저는 조금 지금 시기 때는 맞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예. 특히나 이 네. 지금 2억대 네. 뭐 이렇게 초반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원룸을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룸이에요. 예. 자, 자리는 되게 잘 보셨어요. 우리가 오피스텔 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렇게 업무타운 안쪽에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원룸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네. 지금 원룸은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크게 지금 인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네.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예. 오피스텔 공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84%가 원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채 중에 한 85채가 원룸이고 나머지는 1.5는 투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너무 많다. 특히나 이 테헤란로 있죠. 네. 이 테헤란로 일대 원룸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어요.
네. 거기에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보신 거거든요. 네. 여기 시세를 보면 원룸은 그 분양가 대비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 예. 지금은 그래서 아마 2억대 뭐 2억 네. 2천에서 2억 4천 정도 요 정도 네. 할 거예요. 네. 근데 실제 분양가가 그 금액이었어요. 아, 예.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시점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좀 빠지고 있는, 금리가 네. 오르고 있는 시기인데다가 또 자리는 좋지만 거기에 가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룸, 또 공급이 많은 원룸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조금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점은요. 네. 이런 수익형 오피스텔보다는 네. 빌라 있죠, 빌라. 네. 예, 빌라 시장이 훨씬 더 투자 관점에서는 더 유리하고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유가 예. 지금 현재 빌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3년간도 한 15만 가구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5만 가구밖에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급을 계속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공급 계획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재건축 또 재개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서울에만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서울은 빈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허물고 막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주택도 허물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위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는 재개발 이런 사업인데 자, 이 재개발 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국엔 이 빌라가 가장 알맞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 뭐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줄긴 했지만 이 전체 거래량 중에서도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4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네. 뭐냐? 아파트는 가격이 좀 쭉쭉 빠고 있지만 빌라 시장은 재개발 막 구역 지정된다 막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 쪽으로는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 빌라 같은 경우가 가격이 가장 많이 뛰는 시기가 언제냐? 개발이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네. 개발이 시작하면 개발이 아직 뭐 움직이지 않았다가 뭐 개발이 시작하는 그 시기가 되면 그때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돼요. 지금 같은 시기 금리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조정되고 좀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개발이 구역 지정이 되거나 시작하는 지역들이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부동산이다 보니까 투자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라 투자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빌라 투자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빌라들 이제 보면은 한 50만 가구에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거라면 한 400여 곳이 빌라가 네. 구역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 예. 400곳 정도가. 그럼 이 400곳이 다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 안에서도 뭐 잘 안 돼가지고 뭐 해제가 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예. 분위기가 좋아서 빨리 진행되는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400곳 중에서 그러면 빨리 진행되고 분위기가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강남이라든지 네. 또 용산이라든지 예. 또 우리가 구도심 지역 있죠? 네.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직장이 많고 또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그리고 주변 시세가 다 20억, 25억, 30억 이렇게 고가에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래도 사업성이 확보가 돼 있고 또 분위기도 좋다 보니까 잘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을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안에서도 저는 이 강남이나 용산 이런 지역들, 구도심 지역들이 왜 좋냐. 여기에 재개발 외에 또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들이 또 진행되는 지역들이에요. 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구도심 전체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을 개발하겠다. 또 용산은 네. 서울역과 용산역을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지역의 국제업무지구라든지 공원 같은 이런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잖아요.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역의 국제교류복합지구라는 업무타운이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이 방배동 일대라는 이쪽 서초역 일대에는 정보사부지라는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네. 주변 지역들 있죠. 네. 이런 주변 지역들의 빌라들 지금 2억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예.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인기가 좀 사그라들 수 있는 오피스텔보다는 확실하게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거 중심권 내
다른 지역 외곽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네. 지역들도 나쁘진 않지만 안전한 지역, 즉 강남이라든지 용산, 구도심 일대에 이런 대규모 호재가 껴있는 지역들 위주로 가신다라면 비교적 네. 안전하고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니까 이쪽으로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못 네. 찾겠다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이 세 지역 중에서 좋은 지역들, 또 투자할 만한 지역들, 이런 지역도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어요. 우선 보셨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투자 반대 의견 드리면서 다세대 주택 투자로 조금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그 부분으로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 정말 요즘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현금 자산으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아쉽다, 어디에 투자하고 싶은데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로 고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그 투자 시작 함께 할 수 있는 이때 대면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범식 대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요. 또 뭔가를 또 하나를 더 사자니 부동산은 좀 안 좋다 그러지, 주변에서는 말리지, 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피를 못 잡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기 때 혼자 결정하거나 또 주변의 지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많았어요. 자, 이런 시기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재테크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본인 능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대1 상담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주택 또 자금에 맞게끔 어떤 재테크 전략, 부동산 운영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또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오셔서 이런 내용도 듣고 그러고 나서 재테크 전략 세우셔도 늦지가 않다. 꼭 오셔가지고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상담 신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혼자 고민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친구와 고민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더 전문가와 함께 안전적인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뜻일 텐데 저희 언제나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셔도 좋고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이 번호로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 통해서 문자로 주신 사연들 조금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1184번 쓰시는 시청자분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인천시의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요즘은 정말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천 이 송도에 GTX가 들어서는 인천대 입구역 위치에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시장이 좀 안 좋기 전, 금리가 오르기 전 이전 시점만 하더라도 굉장히 GTX 소재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빠지다 보니까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불황기 때는 규제를 완화를 해주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조금 안정화돼 있고 점점 소폭 그래도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한 3개월 또 길게는 6개월 내에는 충분히 이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인천이거든요. 그러면서 미분양 물량이 좀 많이 쌓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해제에 대한 조건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제가 좀 풀리게 되고 금리가 바로 가격이 회복되기보다는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또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다시 가격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지 또 호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주춤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조언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080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효자촌 현대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역시 이번에도 거주 중이신 집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분당 서현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일기 신도시 가지고 계신 분들 다소 좀 실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생각했던 그런 재건축 완화에 대한 시점이 조금 더
뒤로 미뤄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 좀 실망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좀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충분히 1, 2년 정도가 지나면 재건축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서 충분히 재건축에 대한 길이 열리는 지역이 1기 신도시거든요. 지금은 뭐 분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전체적으로도 또 가격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1기 신도시만 또 재건축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서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즉 그러면 다른 전체 지역들 중에서도 1기 신도시들은 또 이런 재건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가격이 회복되고 또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들, 또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같이 진행되면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1기 신도시들이다 보니까 지금 좀 빠지고 생각보다 좀 늦어질 것 같네라는 실망감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시고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천천히 마음을 좀 멀리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언제든 흔들리신다면 저희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둘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구리시 네. 갈매동 갈매여 아이파크 34평을 거주를 해야 될지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구리의 갈매역 아이파크 아파트 30평형대를 보셨는데 지금 고민이 이거를 실거주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고민이신 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만 하신다고 하면 거주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존에 전세로 계속 더 전세. 거주할까 해서요. 네, 전세 임대로 살고 있는 집을 두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변에서 여기 구리 갈매역 아이파크 요거 좀 사볼까 그러면 주변에서 안 말립니까? 혹시 지금 시기에 무슨 부동산이냐 그러면서 좀 말리지 않으세요? 네, 그런 소리 듣습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요거를 사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는 이 지역이 좀 약간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여기를 보니까 위쪽에 이제 갈매역 위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별내역인데 여기 이제 앞으로 GTX가 계획돼 있죠. 네. 거기에 또 여기가 이 구리 갈매지구라고 해서 신규 아파트들이 좀 밀집돼 있는 신규 아파트가 이제 여기가 만들어지면서 새 아파트고 또 GTX 호재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좀 가격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거 회복하고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고 이제 여기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실은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계속 뛰니까 실수요자들이 뭐 주택 사기도 어렵고 또 가격이 좀 빠질 거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도 일어나지 않고 또 가격이 급매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좀 빠지는 조정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이런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더더욱 불안해하고 또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이런 분위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럴 거예요. 앞으로도 올 하반기에 또 미국이 또 오늘 또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또 올리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또 올려야 되고 적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이런 금리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시기, 즉 금리가 좀 하락하고 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지금은 금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좀 봐야 됩니다. 공급. 이게 무슨 얘기냐.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빠졌더라도 공급이 부족하고 실제로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나올 수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칩이 부족하니까 금리가 좀 해소가 되면 수요가 살잖아요. 수요가 살면 그만큼 공급이 적은 지역들은 가격이 회복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수요가 늘더라도 앞으로 공급되는 입주되는 물량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당장은 아주 이게 좀 가격이 좀 빠지고 호재가 있어 보여서 새 아파트 그래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당장의 이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더라도 좀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은 여기 남양주 일대라든지 이 구리 일대인데 우리 갈매주구뿐만 아니라 위쪽에 별내 신도시도 있고 밑에 쪽으로는 다산 신도시가 있잖아요. 자, 여기가 다 새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 상대들이 많아요. 이 세 지역만 합해서 7만 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쟁 상대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다 같이 가격이 일정하게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3기 신도시, 왕숙 신도시가 여기에 들어서는데 한 6만 6천 가구가 계획돼 있거든요, 공급이. 근데 이 6만 6천 가구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 우리가 다른 3기 신도시들 있죠. 하남이라든지 또 계양, 대장지구 이 세 개의 3기 신도시를 합한 것만큼 왕숙 신도시에 있는 공급량이 많아요. 자, 그만큼 다른 지역의 3기 신도시 세 곳 합한 것만큼 물량이 많다는 거는 이거 공급이 굉장히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저렴해 보일 수 있는데 가격이 빠져서 금리가 좀 해소가 되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주변 지역에도 기존의 경쟁에 대한 상대들도 많은데 오히려 상계 신도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왕숙의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가격이 회복되거나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이 주변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어디냐?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은 지금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 안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그 안에서도 지금 현재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또 주변 지역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어서 그 지역의 입지가 좋아지는 그러면서 가치가 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좀 이렇게 빠졌을 때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지는데 바로 인근에 있어요. 혹시 창동 상계 아십니까? 창동역하고 노원역? 네. 예. 이 창동역이 GTS가 들어서고 노원역은 업무지구가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네. 주변 지역의 이 재건축 단지들이 주변 지역의 단지들이 상계동이든 창동이든 앞으로 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에요. 그 주변 호재도 있고 또 거기에 재건축 호재도 있는 이런 지역이 오히려 투자 목적으로 저는 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조금 더 가격이 조정될 수 있거든요. 그 시기 때 투자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그 시기 때 이 노원역이나 창동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 위주로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 그래서 이쪽 좀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지역에 대해서 투자 반대 의견 드리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 서울에 투자하실 수 있는 방안 조금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네. 보람의 경남 아너스빌 24평을 투자로 보유 중인데 혹시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럼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신다고 하면 지금 전세를 끼고 좀 매수를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 신길동의 보람의 경남 아너스빌 24평형 계속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신풍역을 쓸 수 있고 또 이제 좀 입주된 지는 좀 애매한 단지예요. 신축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좀 오래된 노후 단지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애매한 단지 한 15년 차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단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올랐는데 좀 최근에 가격이 좀 뭐 과거에는 올랐지만 가격이 좀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리모델링도 잘 안 한 것 같고 또 재건축 연한도 한참 남았고 차라리 이걸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가격이 또 회복할 수 있고 더 오를 수 있다라면 보유하는 게 맞는지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여기는 좀 더 저는 길게 보시고 가져가셔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여기가 이 신풍역이잖아요. 신풍역. 네, 신풍역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과거에는 이 신길동 일대에서 이 보라매, 경남 아너스빌 이 주변 지역만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 위쪽은 다 노후된 주택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5, 6년 전에 여기에 신길 뉴타운이 지금 현재 새 아파트가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는 재개발이 쉽게 안 되다가 최근에 뭐 공공재개발 신통계획으로 또 재개발 구역이 또 지정돼 있고 이 주변 지역도 지금 현재 재개발이 추가적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가 다 완성이 되면 굉장히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돼요. 지금 현재 신길 뉴타운하고 이 신길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수만 보면 대략 한 1만 5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추가적으로 위쪽에 재개발이나 이런 게 완성이 되고 그러면 2만 가구가 넘는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규모의 아파트 주거타운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위쪽에 다른 지역들을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공덕 있죠, 공덕. 네. 공덕에 우리 한강변에 실은 공덕역하고 마포역 쪽에 여기에만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위쪽에 아이언 뉴타운이나 북안 뉴타운 요 지역이 예전에 여기가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는 아이언 뉴타운으로 완성이 되고 또 북안 뉴타운도 지금 현재 계속 개발이 진행되면서 여기도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도 한 2만 한 3천 가구가 되는 요 정도의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면서 굉장히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또 교통도 좋죠, 여기는. 네. 구도심도 가기 좋고 여의도도 가기 좋고 또 홍대도 가기 좋고 굉장히 교통 입지도 좋고 출퇴근도 편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중산층 내지는 중산층 이상의 그런 실소유자들이 들어서면서 이런 대규모 주거타운이 결국 학군도 더 좋게 만들어주고 또 편의시설도 더 좋게 만들어주고 또 살기는 환경도 점점 더 좋아지고 이러면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길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길뉴타운 위쪽에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재개발 지역들이 나중에 완성이 되고 특히 여기도 신안산선이 있죠. 네. 신안산선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이 신안산선이 바로 지금도 강남 가긴 편하지만 여의도라든지 또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에요. 근데 이 노선이 2025년도에 앞으로 개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출퇴근도 편해지면서 또 대규모의 지금 2만 세대급 이상의 주거타운으로 바뀌는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보다도 가격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또 지금 좀 빠졌지만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입지 변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크게 저는 이런 지역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고 보유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 고민하시는 게 우리는 위쪽은 뭐 개발되고 하는데 우리는 뭐 움직임이 없어 막 이러면서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거 좀 보유하시면은 시간이 좀 한 3, 4년, 2, 3년 지나면 여기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단지로 바뀔 거예요. 네. 자, 그럼 그때 가서 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너무 지금 좀 빠졌다고 우리 동네 좀 특별히 뭐 호재도 없는데 할 수 있지만 신안선선이라는 확실한 호재 그리고 그 지역 자체 입지가 변한다라는 이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셔도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흔들리는 가격에는 마음은 좀 내려놓으셔도 좋다. 좀 3, 4년이라는 목표 시기를 좀 설정해 주셨으니까 그때까지 좀 보유하시다가 그때 돼서 또 매도 타이밍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논의드리고 있고요. 언제나 부동산 투자라는 게 내 상황에 맞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또 1대1 대면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범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가 좀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면서 투자해야 하는 투자처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귀중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1대1 대면 상담 어떻게 참여하나요?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